자, 봅시다. 그래서 조금 쉬운 것들은 좀 숙제로 한번 넘길 수 있는 건 한번 넘겨보도록 한번 할게. 그래서 그 유형 7번이지 이제. 유형 7번. 유형 7번은 이거는 숙제로 넘길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유형 8번을 갈 건데 이 중에서 561번. 그나마 좀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만한 걸로 한번 골라볼게. 561번 갑시다. 561번. 561번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집합이 있고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이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러면 여집합을 떼내거나 붙일 때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랑 같은 의미가 뭐다? 얘랑 같은 의미가 여집합을 나란히 떼면은 이게 뒤집혀. 포함관계가 뒤집힐 거고 요거지. 그러면 우리는 B가 A를 담고 있는 구조니까 요런 그림 그려놓고서 이제 보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옳은 것을 고르셔야 기억부터 가보면 기억 보면은 A가 B에 포함이 됐는데 맞지? 그 다음에 A 합 B A하고 B를 합쳤어. 합치면 뭐가 되니? A가 되니? 이게 지금 A가 돼? 아니지. 합치면 B가 되겠지. 네 한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 봅시다.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 그럼 얘를 자리 바꾸면 한번 해볼까? B 교집합의 A 여집합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뭐와 같아? 차집합 공식이잖아. B에서 A 뺐다는 얘기지. B에서 A를 빼내면 그게 공집합이니? 공집합이야? 아니지. B에서 A를 빼내면 요 부분 남잖아. 요 부분. 그렇지? 공집합 아니지?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번 보시면 B의 여집합, 차집합의 A 여집합이야. 얘 볼게. 그럼 얘는 차집합 공식 한번 써볼게. 우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요놈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여기까지 차집합 공식 썼어. 그 다음 얘의 자리 바꾸면은 결과적으로 A차 B란 얘기야. A에서 B집합 요소를 걷어내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치? A에서 B 빼내면 없잖아. 싹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맞지. 그러니까 리을이 맞지. 이렇게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유형 9번에서는 뭐 5, 6, 3번도 중요하겠지만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5, 6, 6번이야. 봐봐. 5, 6, 6번 봅시다. 얘를 좀 펼쳐야 돼. 얘가 내신에 아주 단골 문제야.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런 비슷한 유형 구경할 건데 5, 6, 6번 가볼게. 지금 전체 집합이 뭐냐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집합은 369 그 다음에 집합 B는 2469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럴 때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 C의 개수 구하라 이거야. 지금 문제가 뭘 문제냐면 어떤 C라는 애가 있어. 그런데 C라는 집합하고 A하고의 합집합을 구하나 B하고의 합집합을 구하나 같다는 거야. 그렇지? 요거지. 그러면 이거 좀 정리를 하자면 내신 문제의 유형은 딱 두 가지야. 요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집합으로 바꿔서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이제 B하고. 그러니까 내신 문제 유형은 요거로 나오구나. 얘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걸로 나오든지 간에 아이디어는 동일해. 그러면 요 문제가 나오잖아. 어떤 C란 집합이 뭐 있어. 몰라. 모르는데 얘하고 합집합을 하나 얘하고 합집합을 하나 결과 같다는 얘기야. 혹은 교집합일 때는 어떤 C란 집합이 있는데 얘랑 교집합을 하나 얘랑 교집합을 하나 결과 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얘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 있어. 뭐냐면 한쪽에만 있는 원소야. 딱 요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내용이지. 한쪽에만 있는 원소. 봐. 그럼 A하고 B집합에서 공통된 애가 있지. 누구니? 6하고 9. 6하고 9는 같이 있잖아. 얘는. 같이 있는 애지? 그럼 한쪽에만 있는 원소가 누구 있어 지금? 나열해 보면 3하고
2하고 4. 얘가 바로 한쪽에만 있는 원소 아니니? 둘 다 모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있는 원소. 그치? 걔를 먼저 뽑아내야 돼. 그럼 얘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내용이 돼.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요 3하고 2하고 4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합집합을 했을 때 같으려면 C라고 하는 집합이 최소한 누구는 갖고 있어야 되냐면 2, 3, 4는 최소한 있어야 돼. 뭐 다른 애 있어 뭐 뭔지 모르지만 더 있겠지. 근데 적어도 2, 3, 4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얘랑 A랑 합집합을 했을 때 얘랑 B랑 합집합을 했을 때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문제 바꿔서 교집합으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문제가 한쪽에만 있는 원소 즉 2, 3, 4를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모두 한쪽에만 있는 원소가 그치? 핵심 내용이 될 건데 요 경우는 한쪽에만 있는 원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그지? C라는 집합이 2, 3, 4를 갖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없어야 될까? 그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지. 한쪽에만 있는 원소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얘는 요거지. 2, 3, 4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2, 3, 4를 반드시 갖고 있는 요거의 부분집합이지. 그치? 요거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니? 2의 10제곱개지? 2의 10제곱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 3, 4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얘기야. 2, 3, 4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했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치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치?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카운팅했지? 답 몇 개? 2의 7제곱개. 이렇게. 정답 128개. 하시겠니? 그래서 이런 거 시험장에서 애들하고 머리 쓰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야지. 시험장은 시간이 되게 없다고 그랬어? 그냥 이거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다. 한쪽에만 있는 원소가 뭔가 문제가 되는 문제였구나. 그지? 그러면 합집합으로 나왔으면은 얘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교집합으로 나왔을 때는 얘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지. 그지? 그거는 판단할 수 있어. 시험장에서. 내가 C를 2, 3, 4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는 생각해보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산법칙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여기서는 571번을 가지고 한 번만 내가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 아니다. 569번을 가지고 해볼까? 569번? 아니다. 571번이 좀 더 복잡하니까 571번을 가볼게. 연산법칙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볼까? 지금 571번 가보시면은 A, B에 대해서 지금 A교 B의 여집합, 즉 걔는 차집합 공식을 쓰는 거지.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이거잖아 얘들아.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래. 얘랑 동의어가 뭐니? A에서 B 뺐더니 없어. A에서 B 뺐더니 없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B가 A를 담고 있는 이런 그림이겠지. A에서 B 뺐을 때 없는 거. 그러니까 얘는 우리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치? A라는 애가 B에 포함이 되는 요 내용이다 이거지. 얘랑 같은 의미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표현법을 자꾸 바꾸거든. 이렇게 대놓고 던져주면 누가 모르겠어 이거를. 학생이 다 알지. 그렇지? 우리가 요거의 의미는 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요게 성립이 될 때 그러니까 요런 그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어 이제. 지금 연산법칙 요게 A교에 그 다음에 A교 B 이거 하고 합집합에 그 다음에 B 차집합 AG 이거와 같은 거 구해봐라 이거. 우리 뭐부터 시작할까 우리? 차집합 공식 그치? 차집합 얘부터 해볼까?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B교의 A의 여집합 됐니? B차 A는 B교 A 여집합이잖아 우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차집합 공식을 사용했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얘를 위치 바꿈 해볼게. 무슨 법칙? 자리 바꿈 교환 법칙. 그렇지. 그래서 얘를 내가 비교집합 A로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 이거잖아. 차집합 공식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환 법칙을 썼어. 자리 바꿈했어. 그런 다음에 무슨 법칙 써야 될까? 봐봐. 공통인수 뽑아내듯이 그치? 비교 얘가 보였어. 그럼 연산교까지 한꺼번에 뽑아내는 거. 이거 무슨 법칙? 인수분해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분배 법칙. 그치? 분배 법칙 거꾸로 가는 거지. 그래서 걔도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집합을 꺼내.
그럼 남는 거 A 남지. 가운데 연산보 그대로 내려오시고 여기 A의 여집합 됐니?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내가 사용했어. 됐지? 그 다음에 A하고 A가 아닌 걸 합쳤대.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전체 집합. 그러면 B하고 전체 집합하고 교집합이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B가 나온다 이거지. 여기 부분을 간단히 했어. 그때는 B가 나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A 교 B라는 얘기지. 얘가 뭐가 되느냐 이거 묻는 거잖아. 그러면 그림을 우리가 세팅했지 이거잖아. 그러면 A 교 B는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지. A가 쏙 들어온 상태니까. 이해가니? 요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A 교 B는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지. 됐지? 그래서 정답 나왔지? 유형 11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 연산법칙 막 써서 연습해봐야 돼 이거. 알겠니? 될 때까지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뭐 574번도 마찬가지지. 574번도 결국에는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연산법칙을 써가지고 좌변을 한번 간단히 해봐라 이거잖아. 숙제를 넘겨도 될까? 할 수 있겠니? 연산법칙 지금 몇 개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75번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해볼게. (575번) 575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1부터 6 1, 2, 3, 4, 5, 6 그치. 그럴 때 A 집합이 2, 3이야. 그럼 얘를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어차피 원소를 집어넣는 문제니까 A 집합, B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6개 원소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A 집합이 2, 3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지? A 합 B에다가 교집합에 A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 얘지. 얘를 했더니 이사를 이래.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좀 뭐부터 할까 우리가? 여집합이 뭐요? 얘 빼내는 거. 드모르강. 드모르강부터 해볼게. 그러면 얘는 A 합 B 교집합에 얘는 A 뒤집혀야지. 드모르강의 핵심 뭐였어? 가운데 뒤집히는 거. A 교 B의 여집합 됐니? 이거잖아. 드모르강 쓰면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걸로 해석해 볼게. 얘를 네모라고 볼까? 얘를 세모라고 볼게. 그럼 구조가 어떤 구조니? 네모 교집합에 세모에 이거야. 차집합 공식 모양새 아니야?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그렇지. 그럼 얘는 뭐냐면 얘에서 얘를 뺐다는 거잖아. 이거의 의미는 네모 빼기 세모지. 이걸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를 합한 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어. 그럼 어느 영역이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여기 영역 아니니? 영역 자체가 이거를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얘를 간단히 했던 요 영역이 나왔어. 그게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데, 걔가 246. 그럼 봐. 이 보라색 영역에 246이 들어가야 돼. 게다가 지금 누구냐면 A 집합은 2하고 3이거든? 그렇지. 여기에 246이 들어가야 되는데 A 집합에 2, 3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2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니? 요게 지금 누가 들어간대? 요게 2, 4, 6이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 지금. 요게 2하고 4하고 6. 요 보라색 영역에 2, 4, 6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A 집합에는 2하고 3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2가 있어야 되고 3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뭐. 4, 6은 어디? 4, 6은 여기 있겠지, 이렇게. 됐니? 됐어, 이거? 그치?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 봅시다. 그럼 여기 영역 확정됐고, 여기도 영역 확정됐고, 여기 영역도 확정이 됐어. 남아있는 건 여기잖아. 그러면 배치받지 못한 원소, 지금 누구 있냐면 1하고 5가 보이잖아. 1하고 5는 여기 바깥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는 이미 다 끝났지? 게임 오버 됐잖아. 이쪽 영역, 여기 다 끝났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1하고 5는 바깥쪽에 있으면 되겠고,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A 여집합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그럼 얘도 당연히 드물어 써야지. 얘는 A 합 B의 여집합이지. 그치? 빼내면 뒤집히는 거. 드모르강 썼어. 그럼 얘는 뭐다? 합집합이 아닌 거.
합집합의 바깥쪽 누구? 1하고 5. 얘는 1하고 5지. 얘를 골라주면 1하고 5지. 답이 나왔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의 합을 구하시오. 6이 나오지.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테마가 드디어 나왔네. 내신에서 아주 단골 문제가 바로 배수. 약수는 거의 나오지 않아. 약수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배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그래서 배수 한번 정리해 볼게. 배수는 이 틀거리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문제가 있는지 볼까? 좀 심한 문제가. 617번에 있구나. 봐봐. 우선은 배수 한번 봅시다. 집합과 배수에 관한 거. 얘가 전형적인 내신 문제야. 배수의 집합이지. 요거 관한 내용. 요 틀거리가 좀 있어야 돼,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m의 배수를 am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n의 배수를 an이라고 해볼게. 배수야, 배수. 그러면 교집합이지? 교집합. 그러니까 하나 쉬운 예를 우리가 들어봐. 뭐냐면 2의 배수하고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하고의 교집합이야. 그치?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거고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럼 교집합은 뭐가 되니? 6의 배수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교집합은 상당히 깔끔해. 교집합은 뭐냐면 교집합은 등호로 표현이 돼. 등호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고 A의 K인데 얘 K가 뭐가 되냐면 얘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지. 그지? 요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교집합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합집합이야. 합집합 볼게. 그러면 똑같이 어떤 M의 배수하고 그 다음에 N의 배수 요거에 관한 건데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조금 좀 복잡해. 그래서 여기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M과 N이 배수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배수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M과 N이 배수 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어. 이게 조금 달라. 그래서 먼저 배수 관계인 거 볼게. 하나 쉬운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봅시다. 아주 쉬운 예 한번 들어볼게. 2의 배수하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합쳤어. 그럼 2하고 4는 배수 관계 맞니 아니니? 맞지? 4가 2의 배수잖아. 이 둘 사이가 지금 배수 관계 있어? 그럴 때는 등호로 표현이 가능해.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를 합쳤어. 그럼 뭐의 배수가 돼? 2의 배수 되지. 그러니까 얘는 등호로 2의 배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런데 배수 관계가 아닐 때 그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의 배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이런 거 봅시다. 4하고 6은 배수 관계 있니 아니니? 아니지. 6이 4의 배수니?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봐. 실제로 우리가 이걸 나열해 보잖아. 4의 배수는 4, 8, 12, 16, 20 뭐 이렇게 나갈 것이고 6의 배수는 6, 12, 18, 뭐 24 뭐 이렇게 나가겠지? 두 개를 합쳤대. 합치면 4, 6, 8, 12, 16 이렇게 나가지. 합치면은 걔는 특정수의 배수야 아니야? 그거부터. 아니지. 두 개 합쳤을 때 4, 6, 8, 뭐 12, 16, 18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특정수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배수 관계가 아닐 때는 등호로 표현이 안 돼. 등호로 표현이 안 되고 걔는 포함 여부만 따져볼 수 있어. 이제 등호로 표현이 안 되고 그러면 얘는 누구의 배수에 들어오니? 포함 여부. 2의 배수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2의 배수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1의 배수에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묻는 건 항상 그치? 최대값만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여기 들어간 2의 의미지. 얘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를 의미해. 그치? 항상 최대값만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 볼까? 617번 가볼까? 우리가 뭐 실제 내신 문제는 다음 시간 다 구경할 거고 617번은 그 중에서 조금 평범한 문제지. 617번 먼저 볼까? 지금 자연수 K 양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할 때
4의 배수. 교집합이지? 교집합 4하고 6이지? 교집합은 무조건 깔끔하게 나온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4하고 6에 원래 공배수는 다 돼. 예, 다 되겠지? 그러면 최소 공배수 얼마? 12지? 그러니까 얘는 12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런데 이 12의 배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는 12의 배수거든? 12의 배수인데 걔가 어떤 m의 배수에 포함이 된대.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문제가. 이미 최소 공배수. 여기는 뭐가 돼? 12지. 이미 알고 있어, 답을. 1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m 값에 12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돼? 미안. 거꾸로 했다. 그렇지, 요게 이렇게 돼야지. 그럼 여기서 m은 당연히 최소 공배수니까 m은 12. 얘만 되는 게 아니잖아. 누구도 돼. 12의 배수도 돼. 그러니까 24의 배수도 12의 배수 들어오지. 그 다음 36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래서 항상 최소 공배수. 기억하자고 그랬지. 교집합은 등호로 이렇게 값이 나와. 깔끔하게. 교집합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다음 시간에 내신 문제 풀면 알겠지만은 막 교집합하고 합집합 막 섞여 있어. 그럴 때 해결 어떻게 하니? 우선 되도록이면 교집합에 할 수 있는 거 다 교집합으로 유도를 해야 돼. 하는 방법은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내신 문제 한번 해볼게. 내신 문제 좀 더 어려워. 우리 문제집보다 더 위에 단계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단 말이지. 그거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했어. m값은 뭐 12, 24, 36 다 가능하지만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12.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합집합이지. 합집합은 뭘 봐야 돼? 둘이 배수관계인지 아닌지 먼저 봐야 된다 이랬지? 그럼 12하고 18은 당연히 배수관계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호로 표현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등호로 표현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포함 여부만 따져볼 수 있다. 포함 여부만. 그러면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 길게 생각하면 되지.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 얼마니? 6이잖아. 그렇지? 얘는 6의 배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답이 나왔지. n의 최대값은 6. 그 다음에 m의 최소값은 12. 두 개 곱하면 12. 72. 그럼 앞에 볼까? 어, 581번을 내가 한번 볼게. 581번. 옳은 것을 고르시오. 581번. 581번을 보시면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 보면은 8의 배수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깔끔하다 이랬어. 얘가 지금 A의 4지. 그럼 얘들아 교집합은 얘는 등호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얘는 뭐와 같다? 8과 20의 최소 공배수잖아. 최소 공배수. 그럼 뭐가 되니? 40 아니야? 40? 그렇지. 얘는 A의 40 아니야? 그렇지. A의 40인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4의 배수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 맞지? 40의 배수잖아. 4의 배수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번 가볼까? 니은번 보시면 3, 4지? A3, A4야. 교집합. 이거에다가 6의 배수를 합쳤어. 그럼 얘부터 해결합시다. 3하고 4. 3하고 4. 교집합은 깔끔하다 이랬어. 최소 공배수. 누구? 12. 얘는 A의 12. 되니? 12배수지. 그 다음에 이제 12배수와 6의 배수 합칠 거야. 얘 뭐부터 봐야 돼? 배수관계인지 아닌지 봐야 되지. 배수관계 맞지? 그러면 등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6의 배수하고 12배수를 합쳤어. 등으로 표현 가능하지. 6의 배수야. 얘는. 니은이 맞니? 얘는 6의 배수지? 6의 배수하고 틀렸지. 10의 배수하면 6의 배수지. 니은이 틀렸어. 그 다음 디귿번 가봅시다. 디귿번 보시면 5, 3 이거 하고 그 다음 교집합에 9하고 3이네. 그럼 이거 얘들아 합집합을 먼저 하는 거는 안 좋다고 그랬어. 최대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교집합을 유도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교집합이 왜? 깔끔하니까. 그럼 얘를 이걸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잖아. 지금 합집합에 이거 보이잖아. 그 공통인수 뽑아내서 뽑는 거 뭐라고 그랬어? 분배 법칙. 그러니까 얘를 뽑아내면은 여기서는 얘만 남지. 그 다음에 가운데 교집합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A9 되지.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굴 뽑았어? 얘를 뽑아냈잖아. 이렇게 됐니? 마치 공통인수 뽑아내듯이 얘를 쑥 뽑아내면은 A교 얘만 남지. 이렇게.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다. 그럼 이제 교집합은 깔끔하다고 그랬지? 교집합. 얘부터 해결합시다. 5하고 9. 최소 공배수 누구야? 5, 9, 45.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45의 배수가 된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해결해 볼게. 45하고 3은 무슨 관계?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이면 배수 관계인지 아닌지 볼 거지. 배수 관계 맞아 틀려? 맞지. 얘 15배 하면 얘잖아. 그럼 얘는 등호로 표현이 된다. 뭐로 나오겠어? 3의 배수. 합치면. 맞지?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게 틀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뭐니? 교집합은 그치? 무조건 등호로 표현된다. 무조건 예외 없이. 최소공 배수.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합집합은 배수 관계인지가 아닌지가 중요하다. 배수 관계 있을 때에는 등호로 표현이 돼. 배수 관계가 아니야. 그럼 등호로 절대 표현이 안 돼. 뭐만 된다? 포함력만 따져볼 수 있는데 누가 포함된다? 최대 공약수.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맞추자고. 되도록이면 우리는 뭐로 유도한다? 교집합적으로. 그지? 해놓고 안 되면 이제 합집합 가는 거고. 그지? 이 상태에서 얘를 이걸 막 따로따로 판단하고 있으면 이거 머리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그지? 됐어. 유형 14번 가볼까? 네, 뭐 수직선 상에서의 내용인데 뭐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 하나만 해볼게 간단하게. 582번.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까지가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집합에 관한 거는 맨 마지막에 원소의 개수 하는 거 관한 거 하나만 남거든. 봅시다. 그래서 우선 582번. 582번을 봅시다. 야, 되도록이면은 오늘은 결석이 있어서 녹화를 하지만 되도록이면 수업을 다 녹화를 할 테니까 만약에 놓친 부분 있으면 챙겨서 알아서 들으시고. 그치? 582번 보시면 집합 A 봅시다. 2차 부등식 풀 줄 알지? 너희들 2차 부등식. 그치?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돼? 집합 A. 집합 A의 진리집합 구해보시면 그치? x 빼기 1에다가 2차 부등식이야. x 마삼 이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사이법이지? 어떻게? 1에서 3 A 범위 이게 나왔어. B는 아직 몰라. B는 집합 B는 2차 부등식 x의 제곱에 ax에다가 플러스 b 요 놈인데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A교비 공집합이야? 없어. 그 다음에 A 합이 나와 있지. A 합 B는 1에서 5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수직선을 당연히 가야 되지. 수직선. 그럼 봅시다. 수직선으로 당연히 우리가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요거 볼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A 집합은 고정됐잖아. A가 1에서 3이야. 1 경계 포함.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3. 요게 A지. 근데 B는 몰라. B는 모르는데 A하고 B가 공통분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봐봐. B의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이니? 0보다 작다니까 사이범위지. 이렇게 모이는 범위잖아. 찢어지는 범위가 아니라 0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크면은 찢어지는 범위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모이는 범위인데 합집합이 얘가 나와야 돼. 합집합이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추론이 가능하지. B라고 하는 집합은 어떤 식으로? 여기 O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여기서 찾겠지. O가 여기 있을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절묘하게. 그래야 겹치는 게 없으면서 지금 뭐냐면 A하고 B가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합치면 얘가 되는. 이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니까 요 놈의 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에서 5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두 군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바로 나오겠지? 경계값. 여기서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잖아. 우리 근계수관계 2차 방정식 배웠잖아.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이런 배우는데 걔가 얼마? 8이 나와야 되겠고, 두 군의 곱을 볼까? 두 군의 곱이 B지? 두 군의 곱 얼마? 15가 나와야 돼. 그럼 A, B 모두 구했지. A가 마 8이고 B가 15가 되면 되지.
뭐 근계수관계가 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식을 만들어도 돼. x 마삼에 요거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나야 되지. 그래서 똑같이 나오겠지. 여기까지가 한 테마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 또 하나 중요한 테마가 바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가는 건데, 요거를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할당이 우리가 보통 정말 많으면 4개거든. 하나는 무조건 얘가 나와, 원소의 개수. 근데 요즘에 여기가 조금 어렵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우선 여기 원소의 개수에 관한 거는 공식이 딱 2개 있어야 되나? 2개밖에 없는데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어. 첫 번째 뭐냐면 A 2개짜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그럼 얘는 공식이 이거지.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지. 그치? 이건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이걸 누가 모르겠어. 봐.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묻는 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 부분은 몇 번 더 했니? 지금 2번 더 했잖아. 한 번 빼주는 거지. 그러면 2개짜리에서는 얘들아, 이거 단순하게 투입하는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와. 뭐가 나오니? 2개짜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밖에 없어? 이거를 정확히, 근데 정확히 써야 돼. 뭐냐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요 교집합 원소 개수, 이거의 최대 최소에 관한 테마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문제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 최대 최소. 설마 없니? 그래서 내가 아 599번 있네. 나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얘들아 봐봐. 599번 가볼게. 그렇지?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볼게. 우리가 최대 최소와 관련해서 요걸 좀 이해해야 돼. 서술형 답안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요 둘 다 해봐. 어차피 문제는 얘는 던져질 거야. 그럼 얘는 고정이 된다는 얘기야. 얘는 고정이 될 거고, 지금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둘 사이의 관계.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니? 작아지는 관계 있잖아. 얘가 지금 고정이야. 세트. 얘는 고정이 되는 수잖아. 얘가 커지면 빼는 수잖아.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관계 있어.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봐. 어떤 A집합하고 B집합이 있어. 공통 부분이 가장 크고 싶을 경우야. 공통 부분이 가장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니? 이거는 되게 쉬워. 학생들이 이거는 헷갈려 하잖아. 왜냐면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에는 인원수 적은 애가 인원수 많은 애한테 쏙 들어올 때야.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요거라고 가정하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지. A 안에 B가 쏙 들어오는 경우지. 이 경우가 인원수가 제일 많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교집합. B 자체가 뭐가 되니까? 교집합이 되니까. 이때가 제일 인원수 많겠지. 요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거 요거지. 답안에 써야 될 건 얘를 잘 써야 돼.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을 때는 어떤 경우니? 얘가 제일 작을 때야. 얘가 작아지면은 얘 어떻게 돼? 얘는 커지는 관계 있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우리가 서술형 답안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을 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클 때지.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클 때는 어떤 때니? 합집합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A 합 B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잖아. 합집합이 제일 크다는 얘기야. 교집합이 제일 작다는 얘기는 합집합이 제일 크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이 외곽이 0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면 돼. 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면 배점이 들어가. 알겠니? 그래서 거기 봐. 우리 책에 나와 있잖아. 우리 책에 볼까? 거기 유형 18번에 괄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인데 그거의 해석은 뭐다? A 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지만 점수가 들어간다고.
서술형 쓸 때 그냥 냅다 그냥 뭐 느낌으로 풀면 안 돼. 서술형은 반드시 근거를 갖고 배점이 들어가 있어. 이거에 대한 문구가. 알겠니? 이게 들어가야 돼. 얘가 안 들어가면 점수가 없어. 그럼 볼게. 그럼 요거 우리가 599번이지?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599번. 요거 하나 문제지. 그럼 전체 집합이 30명이야. 지금 보시면 전체 집합 몇 명? 30명이지. 그럴 때 A에 가입한, 그렇지? SNS지? A에 가입한 애가 20명. 그러면 A의 인원수 얼마? 20. 그 다음 B 몇 명이니? 14명. 그치? 요 조건 하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집합이지. A, 교, B.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번 맥시멈. 맥시멈 쉽다고 그랬지. 인원수 적은 애가 얘한테 쏙 다 들어오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장 교집합이 많은 경우는 B가 그냥 A에 쏙 들어오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 14가 돼. 최대값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은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거 소수에게 들어가야 돼. A 합 B가 뭐가 되는 경우다?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저 공식을 갖다 적으면 원래 요게 성립이 되잖아. A 합 B는 요 두 개짜리 공식이 요거 아니니? 요건데 최소가 되는 순간은 뭐라고 그랬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요걸 갖다 적으면 되겠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30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합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갖다 적어도 되니까. 얘는 20 더하기 얼마? 14 빼기 요 놈이지. 요게 답이 나오겠지. 그럼 34에서 얼마 빼야 돼? 4가 되지. 얘는 4가 된다. 됐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4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주어식 나왔을 때 써야 될 문구들 얘 써줘야 되고 요거 써야 되고 요거 특히 요거 아주 빼먹지 말자고. 그냥 냅다 내 맘대로 뭐 4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서술형이 주어식인데. 그치? 반드시 들어가야 될 표현들이 있는 거야. 됐어. 2개짜리는 요거 말면 되고. 그 다음에 3개짜리 공식 한번 적어볼게. 요즘은 얘들아 대세가 2개짜리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3개짜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 3개짜리는 활용 문제로 많이 나와. 막 장황하게 길게.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공식 한번 적어볼게. 3개짜리지.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거의 원소의 개수 공식. 문제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에서 그 다음에 두 개끼리의 교집합 싹 빼. BC CA. 그치? 봐봐.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A 합 B 합 C를 구하고 싶은데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더했어. 그 다음에 C의 원소의 개수 더했지. 그럼 여기는 좀 많이 더했잖아. 뭔가 겹치는 부분 뺐어. 두 교합. A하고 B의 교집합 이거 뺐지. 그 다음에 B하고 C 교집합 요것도 뺐지. 그 다음에 요거 교집합 또 뺐지.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여기는 너무 많이 뺐잖아. 과하게.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여기는 맨 마지막에 요 세 교합. 세 개끼리 교집합 얘는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3개짜리 공식이고 이것도 말 그대로 뭐 단순하게 대입하는 것보다도 그냥 활용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 요즘은. 어떤 걸 해볼까? 3개짜리. 우리 595번을 볼까? 요거 하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그 다음에 유형 17번이 대칭차집합이거든. 그거 간단히 하고 오늘 명제 조금 나간다고 그랬지. 명제 조금 나가도록 할게. 쉬었다가. 그러면 595번을 보도록 합시다.
5, 9번 가볼게. 세 권의 책 A, B, C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 50명.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니?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 50명. 그럼 여기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봐.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 있을 때 적어도 한 권을 읽었다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이 전체 집합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은 없단 얘기지. 적어도 한 권씩은 다 읽었다며. 이게 0이란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지?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 50명 중 이랬으니까 이 바깥쪽은 없단 얘기야. 0권은 없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전체 집합은 그릴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A, B, C 이렇게 돼 있지. 그럴 때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합, B 합, C 얘가 바로 전체 집합이니까 50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적어도라는 표현에서. 그치? 그런 다음에 A 읽은 애가 20명 27명 그 다음에 B 읽은 애 몇 명? B가 21명 C 읽은 애 몇 명이니? C 읽은 애가 30명이지. 모두 읽은 애 6명이야. 모두 읽은 애는 A교, B교, C지. 이거가 몇 명? 6명이다. 한 권만 읽은 애래. 한 권만. 한 권만은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하고 요거 아니니? 지금 이거 구하라 얘기 아니야? 지금 한 권만 읽은 학생.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생각해봐. 이 합집합 전체에서 요 부분을 빼면 되지 않니? 두교합. 얘를 우리끼리 표현으로 두교합이라고 할게. 두 개끼리 교집합이야. 두교합. 그러니까 여기 빨간 부분을 빼내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이 빨간 부분을 빼낼 건데, 지금 봅시다. 요거를 좀 알아야 되겠어. 두교합. 세교합은 알잖아. 세교합은 주. 그치? 두교합. 봅시다. 우리끼리 표현해. 요 두교합을 찾으면 되겠어. 요거를 찾으면, 전체에서 여기 네모친 요거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좀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뭔가 요 값을 찾는 게 하여간 생명 아니니? 지금 문제가 전체에서 전체가 지금 50명이거든? 그러니까 50에서 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냐면 요 부분의 합을 빼고 그렇지. 그 다음 얘를 2번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한 번 여기만 생각해봐. 한 번 빼고 2번 빼고 여기 3번 뺐지? 얘 3번 뺐잖아. 그렇지. 여기 우리 한 번만 빼고 싶어. 여기 2번 더해주면 되잖아. 이거 맞지 대가니? 그렇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두교합을 찾아볼게. 두교합은 여기 공式투입하면 돼. 이거 재활용합시다. 재활용해볼게. 이거 지금 50은 여기가 얼마? 27, 21, 30. 그 다음 얘를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6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얘 넘기고 27, 21, 48, 78. 78에다 6 더하면은 84. 84에서 50 빼면 얼마니? 34. 요 값이 나왔어. 34네. 34. 계산 맞나? 그치? 그래서 두교합이 34가 나왔어. 두교합이 요거 네모친 요거 되니? 34. 그러면 전체에서 34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빼는데 여기에는 좀 과하게 뺀 거잖아. 34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야. 이게 34야? 그럼 여기는 한 번만 빼고 싶은데 우리가 몇 번 뺐어? 3번 뺐지? 2번은 더 해줘야 돼. 얼마? 12지. 12는 줄여줘야 되잖아. 이거 아니니? 답이. 다시 한번 이거 봐봐. 내가 어떻게 했어?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 파란 부분의 영역인데 걔는 전체 50에서 요 빨간 부분을 빼낼 거지. 여기. 빨간 요 부분을 빼낼 건데 여기서 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표현한 두교합이지. 두교합이라고 하는 건 요거 더하기 요거를 빼낼 건데 지금 여기는 무려 3번이나 빠졌단 말이야.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선 요 세 교합, 두 교합,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 얼마 나와서 34가 나왔는데 그 34 안에는 무려 여기를 몇 번? 세 번을 뺐으니까 그치? 두 번은 다시 더해줘야지. 그치? 34에서 저 12를 줄여준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50에서 22를 빼야 되지. 그러면 정답은 28. 최종 답은 28. 이런 식으로. 그럼 잠깐 쉬었다가 마저 좀 보도록 할게요.